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나입니다. 단주 6년 차이고 지금 수원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여성치료공동체 아리솔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떨리지만 저, 솔직하고 진솔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5살 되던 해 친정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술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 5살이어서 가족들의 얼굴을 다 기억은 못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또 이렇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다 이렇게 한 명씩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다행히 막내여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가 첫 번째 재혼하시고 두 번째 재혼하실 때까지 또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랑 간간히 몇 년씩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첫째 새아버지가 또 제가 6살에서 8살 때 살게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폭력을 엄마한테 행사하시고 엄마가 자궁 수술을 하신 그날도 또 여지없이 술 마시고 니년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너무 많이 폭력을 이렇게 마구마구 때리셔서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야밤투주했어요, 저랑.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을갓집으로 가게 되고 또 둘째 새아버지 밑에서 지내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빠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력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친정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오빠 집에서 1년간 또 작은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또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또 오빠 역시 알코올 중독자셨고 내림으로 저까지 이렇게 가족력이 있어요. 제가 실업학교를 다녀서 19살 고3 때 취업차 나간 유통회사 마트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정을 이루고 싶고 따뜻하게 저만의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에 제 나이 21살, 남편 22살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간은 정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우리 큰 아이도 잘 키우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잠깐 제가 21 후반에 알던 공장에서 한 6개월 과정으로 일본으로 나가게 됐어요. 교환 취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5살 된 우리 아들을 시할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번다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때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해방감을 맛보고 신세계를 맛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6개월 있다가 저희 가정에 다시 돌아왔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로 회피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 새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모습, 또 우리 작은아버지는 늘 술병을 꿰차고 하루 종일 그게 일이었거든요. 잔소리하는 게 그 모습. 또 오빠는 결혼을 했지만 늘 여자 문제를 가지고 허공을 짚고 사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저한테서 한꺼번에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면 이성의 문제가 꼭 있었어요. 그런 거를 남편이 도청장치를 통해서 발각이 났어요. 제 모습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편하고 사는 그 가정 생활에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제가 20대 후반 저희 남편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정비를 배워서 카센터를 차렸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때도 저는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어서 아이를 뵙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고 호기심이라고 그런 명목 아래 담배를 혼자 몰래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젖을 먹이면서도 저는 술을 사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해장술이 그때부터 29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가정은 날이면 날마다 싸움 아닌 전쟁터가 시작되고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일만 끝나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새벽 한 4시쯤. 그게 1년간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돌보면서 식사를 차려주고 이렇게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해장술 마시고 낮에도 마시고 하다가 1년 정도 되니까 제 몸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남편이 저의 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한 것이 시댁이었어요. 전주 시댁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친정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으니 시부모님도 부모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종갓집 종손, 대종손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할머니, 시부모님, 형님 4분, 또 저희 시동생, 거기에 또 시댁도 마찬가지로 5남 1녀인데 다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에. 그래서 제가 술 문제를 일으키고 왔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한마디씩 던지는 게 저한테는 참 버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개월의 그 시간을 버티면 남편이 각서를 쓰라고 해요.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 그 각서를 쓰고 수원으로 와요. 그런데 진짜 글씨가 마르기도 전에 한 석 달은 죽을 힘을 다해서 술을 안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술을 입에 대요. 그러면 남편은 쇼를 하냐 아니면 엿먹이려고 작정했냐 귀신이 걸렸냐 말도 못하게 다시 폭력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 기간을 정말 계속 반복했어요. 30대 때는 그렇게 시댁으로 갔고 제가 40대 때는 도저히 시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서 머리를 따는 게 4살 터울 되는 저희 친언니 집에 갔어요. 차라리 시댁보다는 낫겠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언니 집에서 3, 4일 그 금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길게 가봤자 석 달, 6개월. 그리고 나서 저는 여전히 또 장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전업주부로 8년 남편의 내조를 하다가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12년간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이 저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진짜 출퇴근 문제가 일어났었고 늘 장취가 되면 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또 다시 원장님이 부르면 들어가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강산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지 않았고 제가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무슨 알코올 중독자냐며 저를 위로하면서 또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같이 속았어요. 그러던 찰나에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저희 시댁도 못 견디겠다. 죽으면 차라리 불러라. 무덤에 가서 그때나 얼굴 보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혼하기 전에 친정 식구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알코올 전문 병원에 저를 자의반 타의반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쇼하지 말라. 멀쩡한데 왜 술로 그렇게 마시고 나를 엿먹이냐. 그리고 제발 죽어달라. 아들 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해줄 거 있다. 마지막으로 죽어라. 그러면 내가 비석은 제일 비싼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니면 나가라 집을. 나가면 자동으로 이혼이다. 그런 식으로 늘 소원이 그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병원에서 저는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저와 똑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외롭지 않아서요. 외롭지 않고 제가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료 열심히 받아서 정말 살아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10개월 치료 퇴원하고 나서 남편에게 무릎 꿇고 제가 빌었어요. 여지껏 속았으니 한 번만 더 속아달라고. 이자료 늘 1,000,000원 준다고 했거든요. 1,000,000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1,000,000원을 저한테 생활비 플러스 달라 1년 동안.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A 모임에 다니면서 술을 끊어보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의 간절한 그 눈빛을 받는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또 1년 3년에 단주를 하고 저 수원시 중독센터로 왔어요. 와서 모임에 다니게 되고 홈그룹으로 삼고 또 여성치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2년 4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뭐냐면 AA 모임 다닐 때는 그냥 서울이고 어디고 날마다 3군데씩 다니면서 경험담만 하고 정말 바로 집에 왔어요. 근데 마음이 늘 허전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솔 치료 공동체에 와서 제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하면서 제가 가족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정말 자존감이 막 높아지면서 또 프로그램을 다 참석하면서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늘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남편이 또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이렇게 말하던 아들 둘이 지금은 엄마 소리도 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작년 5월 5년 단주 생일을 맞이하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제가 꿈이 또 서포터즈예요. 그 서포터즈를 공부하기 위해서 실은 건강검진을 늘 12월 달에 하는데 미리 했어요. 딱 받고 저녁에 6시에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식도암 사기라고. 그래서 그 교육을 못 받고 투병 생활을 했어요. 방사선 30번 항암 1, 2차 이렇게 치료를 과정 속에서 금단이 술 마셨을 때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항암 맞을 때.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아리솔 프로그램 AA 모임 이렇게 누워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극복했는데 검진 받고 제가 이 암이 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가장 기뻤던 거는 그렇게 죽으라고만 하던 남편이 사라져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 큰 아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줘서 너무 미안했어요. 술만 마시고 있다가 이제 또
병까지 걸려서 날마다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서울 병원까지 날마다 하루를 온전히 다 사용하니까 죽기를 바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병 소식을 듣고 아들이 울었대요. 울고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라.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단주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또 제가 암보다 못한 이 알코올 중독 병에 걸렸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늘 암보다 무서운 년 막 이렇게 저한테 정말 악담을 했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 정말 알코올 중독 병에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암 투병 과정에서는 그런 싸늘한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암과 또 알코올 중독과 함께 같이 이제 회복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 만나뵈서 너무 기쁘고요. 제 경험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